안녕하세요.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. 이 시간에는 재능의 영역, 지적 재능의 영역의 3-4가 되겠습니다. 자, 제3장 부분에 와서는 주도적인 삶을 살고 아이들도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. 왜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느냐? 우리는 주인으로 만들어졌으니까. 주도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결과, 그리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? 자기 정체성, 자기가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만들었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또 책임과 의식을 갖고, 그리고 또 우리가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. 자, 이 시간에는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. 46쪽이 되겠습니다. 특히 우리 아이들 지적 재능을 우리 어른들도 열심히 항상 살아가면서 더 많이 개발해 가야 되지만은, 우리 어른들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멈춰 있으면은 그 상태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한편에서는 일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계속 자기를 발전시키는 거예요.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재능의 영역은 엄청 큽니다.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영역은 아주 작은 바다와 같은 재능의 영역이 우리 안에 있는데, 우리가 사용하는 건 한 바가지, 작은 바가지에 물 담겨져 있는 그 정도밖에 사용을 못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럼 좀 억울하기도 하고 또 희망을 가질 수가 있죠.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거기다가 조금 더 이렇게 발전시키고 책을 읽고 연구하고 또 다른 가지를 또 하나 내는 거죠. 나무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가지도 있는 거죠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고 그러면서 발전시키면 우리 안에는 할 수 있는 기본 요소들이 다 있거든요. 그래서 자기 삶을 더 응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특히 우리 아이들, 이제 여기서는 좀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. 우리 아이들이, 제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한 아이가 이런 이야기예요. 목사님, 저 좀 살려주세요. 왜? 그랬더니 숨이 막혀 죽겠어요.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숨이 막히냐? 뭐 때문에 숨이 막히냐? 그랬더니 자기 일과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.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하고 숨 쉴 틈도 없습니다. 그러면서 나 좀 건져주세요. 끄집어내주세요. 그러는 거예요. 야, 그러면 이 계획을 네가 짜냐? 엄마가 짜주냐? 그러니까 엄마가 짜준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 안에 자기 주도성이 있는 게 아니라, 자기 주도성이 아니라 엄마가 짜는 틀에서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. 사람은 다람쥐가 아니거든요. 다람쥐는 자기 생각 없습니다.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. 그러니까 돌게 하면 계속 돌다가 힘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. 근데 인간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싫은 거고,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은 거고. 그런데 이게 지금 기계처럼 매일 똑같이 쳇바퀴를 돌듯이 계속 도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, 이게. 물론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또 강요해야 될 영역도 분명히 있겠죠. 그냥 내비두면 안 되니까. 애들일수록 놀기 좋아하니까. 근데 뭘 하든지 이 속에 주도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. 그거를 같이 의논하고 만들어서 할 수 있게 될 때까지, 야, 이거 해. 짜진 대로 해. 안 하면 혼날 줄 알아. 이게 아니고, 목표를 정하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주도적인 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. 애들은 가다가 안 할 수도 있고, 애들은 가다가 짜놓고도 안 할 수도 있고, 얼마든지 다 그렇거든요. 우리도 마찬가지니까요. 그래서 주도성 있게, 그러면 네가 한번 짜볼래? 그럼 목사님이 엄마를 설득해볼게.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. 자, 우선 주도적으로 아이들이 뭔가를 짤 수 있게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. 여기 보면 이제 요 몇 가지 내용을 쭉 적어놨어요.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주도적인 삶과 기계적인 삶의 결과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. 항상. 먼저 이 주도적 삶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죠. 주도적인 계획을 짜서 실행하도록 일깨워 줍니다. 공부하는 것. 그래서 공부도 어느 시간대가 가장 잘 되는지, 그리고 어느 시간대가 정신이 잘 나는지,
그리고 어느 시간대 놀고 싶은지. 놀고 싶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, 이게. 그러니까 지가 놀고 싶은 시간.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그 아이한테도 야, 그러면 공부 안 하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공부는 하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효력 있게 못하는 거죠, 이게. 그래서 공부, 학습, 경제, 용돈 사용, 그 다음에 일하는 것. 집에서 다 일이 있잖아요. 이거 뭐 어른이 돼야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. 노동, 친구 관계, 이걸 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 아낌없이 칭찬하고 보상하는 게 중요하고요. 잘 안 될 때는 야단치는 게 아니라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분석을 하는 거죠. 왜 안 했어? 이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가 뭘까?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 한번 분석해 볼까? 그래서 같이 분석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거죠. 안 된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질문의 달인이 돼야 합니다. 지시와 명령하지 않고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죠. 실패를 과정으로 생각하고 실패했을 때 책망하지 않고 야, 우리가 여기서 뭔가 하나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 실패 속에서 뭘 배우면 좋겠냐 이런 거. 포기하지 않는 거.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생각하고 기획의 훈련을 합니다. 이 기획하는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. 기획, 목표를 정하고 가는 과정을 정하고 또 사용할 자원을 다 동원하고 그러면서 성취감을 갖게 만들어가는 거죠. 기획. 용돈을 주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기획. 네. 그래서 기획에 보다 조금 작은 단어가 계획이에요. 기획은 큰 틀입니다. 큰 틀. 어떻게 살 건가? 계획은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? 이제 이런 것들이 기획과 계획의 차이점이에요. 그래서 뭐든지 다, 뭐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경험과 여행, 그래서 기획하는 훈련을 항상 많이 하는 게 좋아요. 선택과 책임을 느끼게 합니다. 약속의 신실성과 보상, 주도적 학습을 짜서 진행할 때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합니다. 이럴 때 이제 격려를 할 때 안 되는 쪽에 집중하지 마시고 잘 하는 쪽에 집중을 해야 돼요. 항상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면 야단치게 되고 그래요. 근데 긍정적 측면에 집중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안 되는 쪽에 자꾸 집중하지 말고 가능성이 있는 쪽에 집중을 해서 이걸 자꾸 키워주는 거예요. 나무로 말하면 자꾸 부정적인 면을 건드려서 이 나무를 키우면 점점 못하게 되고 가능성 있는 쪽을 자꾸 키우면 점점 이 가능성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. 이게. 네. 그리고 지가 분명히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죠. 기다림과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고 조언, 잔소리가 아니라 필요할 때 조언을 한 거죠. 그리고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도. 만들었을 때는 야, 그게 뭐냐 그게. 야, 그래가지고 공부가 되겠냐. 이런 말들은 절대 하면 안 돼요. 만들어진 걸 보고 야, 정말 대단하다. 이렇게 하는데 네가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엄마는 뭘 도와주면 좋겠어? 네가 이거를 이룰 수 있도록 아빠는 뭘 지지해 줄까? 뭘 도와주면 좋을까? 이제 이런 거예요. 야, 계획 그렇게 짜가지고 너 시간 그렇게 낭비해서 되겠어? 보니까 노는 시간은 왕창 있고 공부하는 시간은 조금 있네.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땐 이게 안 되죠. 근데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또 계획을 짤 때 참고하게 해주고 노는 것도 공부다. 노는 것도 공부다. 근데 놀 때 잘 놀아야 돼. 우리 GTS에서 놀고 난 다음에 5가지만 정리를 하게 해주면 노는 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. 이거. 그리고 토론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. 뭔가 했으면 거기에 대한 토론. 뭔가 계획을 짰으면 거기에 대한 토론.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고 도전 정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. 하나님과 맡기고 영감을 얻는 훈련.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뭔가 자꾸 주도적으로 짜는 것을 훈련을 하게 돼요. 스스로 하려고 할 때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 IQ 재능을 다루면서 13가지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.
즐겁게 놀이처럼 공부를 한다. 이런 내용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주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목적, 주도적, 그 다음에 이제 영역입니다. 영역, 진로, 방향, 어느 쪽의 부분을 내가 하면서 살아야 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. 자, 이 시간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